네, 다음 질문요. 그러면 초기 파손이 좀 많게 되면 대량으로? 네, 그렇습니다. 대량으로? 예를 들어서 1메가 정도인데 한 200km 정도 파손이 되면 어떡하냐? 예, 그렇습니다. 운송 중에 크레이 가거나 그쵸. PID 이슈가 있거나 이러면 어떡하냐? 깨지거나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저도. 그런데 대부분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품질 보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품질 보증서를 잘 보관해 놨다가 이런 초기 불량이 생겼으니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그 교체해야 되는 수량에 맞게끔 저희들이 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직접 제조사한테 요청을 하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중국인들이 되게 드물기 때문에 저희 수급처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서비스까지 다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그런 시간차가 한 2-3일 정도밖에 나진 않아요. 수급하는데 별 어렵지 않게 파손된 수량만큼 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회사라고 해서 다 도떼기 시장은 아니거든요.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그러면 제품 수령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델리버리 일정이요? 모든 제품을 다 일반화적으로 얼마 걸린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현재 주력인 제품이 있고 비주력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주력이라고 하면 바이패셜 정도 되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단면 모듈이 주력 상품이고 고출력대 400W 이상대가 대부분 중국 모듈이 마크하는 주력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서 트리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력은 400에서 405W 단면이 주력입니다. 그래서 이 주력인 제품을 수급하기에는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정도. 왜냐하면 배하고 운송하고 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비주력 제품을 만약에 필요하시다, 양면 모듈이나 이러면 충분하게 한 60일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재고 상태, 현재의 가지고 있는 물량의 상태에 따라 그 델리버리 일정은 조정이 가능하니 사실 요청하는 회사, 특히 저희 같이 이제 무역을 하는 회사한테 딜리버리가 얼마의 일정이 필요한지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 일정에 맞는 제품을 충분하게 제안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트라이하고 있는 업체하고 상의를 하시면 그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체마다 제품을 수급하고 땡겨오고 물량을 가져오는 그런 시간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기존 거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길 수도 있고요. 저희같이 주력으로 많이 판매했던 회사는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네.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트리나 400W랑 네. 론지 430W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바이패션? 예, 그렇습니다. 양면. 이게 되게 액면가를 많이 보시잖아요. 고객님들은 430 고출력대. 거기다 양면. 근데 사이즈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이즈가 장난 아니게 크거든요. 사실 깔아보면은 트리나 400W나 430W나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용적이. 그렇기 때문에 고출력대이기 때문에 더 비싸고, 그런데 막상 깔아보면은 400W랑 똑같고,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고객님들에 달려 있겠죠. 하지만 두 모듈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다. 네, 다음 질문요. 네, 그러면 단면과 양면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단면과 양면의 차이. 이거 기능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제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냥 뭐랄까 사업적으로, 어차피 우리는 사업적으로만 보는 거니까요. 비교를 해보면 사실 액면가는 30%를 더 가산해 준다라고 해서 지금 카탈로그에 명시를 해놓잖아요. 약 30%.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액면가보다 플러스 되는 그런 용량이 한 5% 미만이라고 보셔야 돼요. 시공하는 방법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시공을 할 때 밑에 하얀색 노지 같은 경우에는 자갈이라든지 하얀색 처리를 흰 단면으로 처리를 해놓으면은 바이패셜에 대한 그런 효용성이 굉장히 커지는 반면에 그냥 일반 시공하는 것처럼 노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거의 5% 언더로 플러스 되는 그 발전량이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바이패셜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플러스 되는 게 맛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그 플러스 되는 게 아주 맛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요즘에 바이패셜 금액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패셜 선택을 해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보통 모듈 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그럼 중국산 모듈도 구입할 때 여신 거래가 좀 가능한가요?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 현금 거래예요. 중국산 모듈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현금 거래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법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체 태양광의 시공 규모에서 모듈이 차지하는 건 약 40% 정도의 금액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포션을. 그래서 모듈이 여신이 되지 않으면은 시공조차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저 비싼 여신피를 지급해 가면서 한국에서 제조하는 비싼 모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성비를 따지는 분이시라면 사실 중국 모듈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여신 때문에 차마 하지 못하고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 해당 그 중국 모듈 취급하시는 그 유통업체에서 LC 오픈으로 3개월 정도로 땡겨와서 고객님께 한 2달 정도 여신 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회사들의 특징인데요, 나라에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 보험이 가입된 그 모듈 제조업체는 사실은 신용이 있는 회사들한테 그 나라의 보험을 걸고 한 50일 정도를 여신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첫 거래부터 사실 그거를 해달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 해당 중국 모듈을 취급하는 유통회사한테 한 번 더 문의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네, 다음 질문요. 그럼 김프로님은 네. 어떤 모듈을 선호하시나요? 이거 브랜드 말해도 되나요? 예. 선호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중국 모듈이 비슷한 시스템 속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별로 해서 품질의 격차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 모듈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게 거의 가격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선택하고 품질이 동일하다면 가장 가성비 있는 제품을 선호를 해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건 트리나 모듈인 것 같고요. 그 트리나 모듈을 향후 제 발전소에도 써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좋은 제품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트리나 입금하세요. 네. 네, 이제 한국 모듈 질문 좀 받을게요. 너무 중국 모듈 광고하는 것 같아서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다음 질문요. 네. 최근에 한화 모듈이 네. 단가가 좀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나의 약진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태양광 시장이 굉장히 다 어렵잖아요. 예전 동년 한 3년, 2년 전이라고 할게요. 2년 전 개발행위 동월 대비 개발행위 비율이 약 현재는 한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유통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많이 없어졌고요. 특히 우리가 유통회사들이 많이 하는 100kg에서 500kg 1메가 언더 사이즈의 그런 사이트가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조회사들, 특히나 물건을 유통하는 회사들이 각축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에서 금액을 내린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물론 좀 많이 쌓여있는 재고를 털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내부자는 아니니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가격을 급격하게 많이 내린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450W짜리도 출시를 한다 그러더군요. 카탈로그를 봤는데 굉장히 고출력대인데 사이즈가 깡패라 400W하고 420W하고 크게 차이가 없듯이 450W로 갔다 하더라도 사이즈가 깡패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400대 이상의 모듈이면 커버가 가능한 사이즈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아무튼 크다. 네, 다음 질문요. 그러면 네, 한화가 저렇게 단가를 좀 내렸는데 내렸는데 국내산 다른 브랜드들의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양이요. 네, 리딩 컴퍼니가 프라이스를 내렸다, 다운 프라이스 했다 라고 하면은 사실 따라가는 업체들은 가격을 더 내려야죠.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입니다. 사실 우리 모듈을 수수값으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셀도 사야 되고 그죠? 뭐 글래스도 사야 되고 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모듈을 만드는 건데요. 생산의 기본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의 기본 단가. 그런데 뭐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생산의 기본 단가의 언더로 지금 막 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원가로 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많이 금액을 내리고 있는데요. 물론 뭐 소매가 도매가 가격은 다르겠죠. 뭐 거기에서 마진 붙으면은 뭐 엔드 유저들한테는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금액대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뭐 후발 주자, 뭐 특히나 신성, 그리고 한솔, 뭐 여타, 현대, 뭐 현대도 많이 내렸죠. 네, 뭐 이쪽도 그 가격을 대응하기 위해서 금액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견적을 받으실 때 믿을 만한 업체한테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복수로 견적을 많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그러면 앞으로의 모듈 가격 동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 약간 박수무당 되는 느낌인데요.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제 개인의 뭐 견해를 말씀드리면 과거를 보면 오늘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에서 금액을 내리고 여타 따라오는 업체들이 금액을 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한 몇 달이 지난 후 가격이 거의 원상복구식으로 됐거든요. 가격을 올립니다. 모듈이라는 상품은요, 환율,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원자재에 대한 원자재 수입가, 그리고 생산 단가, 그리고 운영비, 뭐 이런 복합적인 게 다 들어가는 게 거의 모듈을 제조하는 제조 원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중국에 대형 공장도 있고 한국의 음성에도 큐셀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쌓아놓은 재고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한 6개월도 길 것 같아요. 뭐 그게 소진이 다 되면 다시 가격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까.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예상해 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국내산 모듈과 중국산 모듈의 차이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궁극의 차이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냥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겠네요. 품질, 그리고 AS, 그리고 가격입니다. 자, 첫 번째 품질은요. 뭐 솔직히 거의 비슷하다, 동일하다. 그런데 베리에이션 그 고출력대 베리에이션 측면으로 볼 때는 중국 모델이 훨씬 더 우세를 해요. 우세하고 뭐 브랜드마다 다 품질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모든 건 뭉뚱그려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동일선상에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S는요. AS는 아무래도 한국 모듈 회사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랭귀지 베리어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 회사들한테 뭐 뭔가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하기에는 한국 소비자분들이 뭐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한국 모듈 회사들이 잘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이런 부분, 뭐 언어적인 부분도 요즘 중국 모듈 회사들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부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중국 그 현지 직원을 파견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뽑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측면을 볼 때 뭐 가격적인 건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뭐 델리버리 조건이라든지 뭐 얼마나 샀을 때 뭐 오는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은 아직까지 중국 모듈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운영하는 측면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발전소를 운영하고 되파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아파트를 거래할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거래할 때 어떤 싱크대 브랜드를 썼느냐, 어떤 뭐 욕조를 썼느냐 이런 부분이 좀 사실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소도 어떤 모듈을 썼나, 어떤 인버터를 썼나, 그리고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그 발전소의 가격을 매기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꾸준하게 25년 동안 발전소를 운영하실 분은 사실 어떤 모듈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간에 매매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발전소 자체를 매각을 하실 분들은 사실 국산 제품을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중국 모듈보다는
하나라든지 이름을 알만한 그런 업체 거를 쓰는 거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재무 사정에 따라 그 태양광 전체 시공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모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중국 모듈, 한국 모듈 뭐 이렇게 해서 두서없이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요, 뭐 마지막 멘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뭐 필요한 뭐 용량에 따라 중국 모듈이든 한국 모듈이든 각각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 갖고 있으니 보유하고 있으니 현재 상황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편에서는요, 뭐 중국 모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일반 유저들이 보시고 이게 어떤 게 좋다더라, 어떤 게 좋다더라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들어본 브랜드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고 어떤 제품이 주력이고 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는 중국 모듈의 카탈로그를 펼쳐보면서 현재 그 해당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 주력인지, 어떤 제품이 뭐 접근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 케이스 인증을 다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그때 뭐 좀 더 자세한 베리에이션 그리고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KS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태양광 인버터뿐만 아니라 뭐 접속반 뭐 이런 것도 다 KS 이슈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태양광 인버터나 기타 자재에 대한 케이스 이슈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김프로였고요.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